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훈입니다. 네, 케미연구원 김성택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바 해봤어인데요. 이바 해봤어 많이 들어봤죠, 성택씨?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정주영 회장님의 가장 유명한 어록 아닌가요? 맞아요. 정주영 회장이 이바 해봤어? 많이 했죠. 네. 책으로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 말은 어떻게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요즘 근래 가장 많이 와 닿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를 봤는데 네. 그 친구한테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 친구랑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걸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이제 자산관리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네. 그 친구가 야, 너 투자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나 한 2% 정도 나온다, 마이너스 2% 정도 나온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확 짓더니 거봐 이 새끼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마이너스 수익 지금 마이너스일 줄 알았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냥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나 딴에는 그래도 좀 잘 방어하고 있고, 물론 힘들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그렇죠. 뭐 힘들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마이너스 2%면 엄청난 방어력 아닌가요? 뭐 운이 좋았고, 네. 뭐 아무튼 뭐 투자를 뭐 죽을 때까지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은 저는 감사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봐 해봤어 이 말이 그 친구한테 해보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택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런 친구들을 건전한 금융 문화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 맞습니다. 케미를 통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했던 얘기가, 그래서 나는 은행에 넣는다. 어쨌든 은행은 꼬박꼬박 이자를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정말 은행은 꼬박꼬박 이자를 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갈수록 금리는 낮아지는데, 이자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 은행에만 넣는 것을 고집할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주제를 정해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은행의 수익률을 알기 전에, 저는 이 통화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택 씨는 이 통화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화량, 글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 물가가 상승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시중에 풀리는 통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죠. 통화량이 화폐가 늘어나는 이유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뭐 경제가 꾸준히 성장을 하든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오든 필연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한국은행에 이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1986년도부터 자료가 있어요. 네. 이 자료를 보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뭐 IMF 금융위기도 있고요. 그죠? 한 네. 이쯤 되나요? 그쵸. 그리고 98년도. 그리고 2000년대 IT 버블도 있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뭐 경기가 뭐 꾸준히 상승을 하든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있었든 간에 결국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뭐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현재 시중에 풀어진 통화량이 이 단위가 10억이니까 2853조, 약 2853조 정도가 풀렸다는 거죠, 결국. 그만큼 좀 덩치가 많이 커지기도 했고. 그만큼 경제가 많이 성장한 것도 있고, 네.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많이 쪼그라든 거죠.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죠. 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성택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화폐의 양이 과연 이렇게 떨어질까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은 이 화폐의 양은 결국은 계속 꾸준히 이 화면을 뚫고서라도 결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금융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순전히 이자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통화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씨? 저는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이랑 똑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진짜 그런 네, 경우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냥 한 번씩 저한테 툭툭 던지고 가요. 야, 수익률 얼마야? 마이너스? 그 봐라 하면서 이제 은행 이자가 짱이. 그러니까 그런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안쓰럽겠지만 그죠? 그렇죠.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뭐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또 성택 씨 입장에서는 또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거잖아요. 저 너무 모르니까 또 그런 면에서 안쓰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이 이유를 이 자본주의의 이 속성을 안다면 굳이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축성 수신이라는 건 결국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금 예, 이자율이라고 예금, 보시면 예. 돼요. 이 이자율이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나온 것을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2016년도부터 이자율은 거의 2018년도까지는 굉장히 높죠. 이제 네. 높게 주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997년, 98년도 어떤 사태가 일어났죠? IMF 유명하죠. 외환위기가 일어났죠. 네. 그 사태 이후로 결국 통화량은 더 늘어나야 됐기 때문에 네. 이자율을 줄입니다. 확 그냥 확- 반토막 내네요. 확 반토막이 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계속 이 이자율을 꾸준히 갖고 가다가 꾸준히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또 무엇이 터지죠? 그때 IT 버블. IT 버블이 터지죠. 한참 유명했었죠. 그래서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이자율을 또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 음, 이자율이 또 내려가고 이 상황이 계속 가다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네네. 더 내리고 그죠? 네. 현재는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잖아요. 네. 1.25니까 물론 우리가 1.25보다는 더 받아야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받는 이자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이게 이자율이고 네.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때 이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진짜 액면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이렇게 이자율을 받는 데에서 아까도 얘기했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의 상대적 인플레이션, 물가는 그만큼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맞죠. 그럼 우리가 이 물가를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자율을 본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1996년도에 97년도, 98년도는 그래도 한 5에서 8%를 유지했다면 점점 실제로 받는 이자율은 2000년대를 들어서 2%에서 3% 사이예요. 거의 얼마 없네요, 이제. 거의 얼마 없죠.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는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보면 요즘 뉴스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디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결국 결국 경기가 침체가 될 확률이 높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실질적으로. 뭐 추세만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대로 망하진 않죠. 결국 네. 어떻게든 더 상승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성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그냥 손 놓고 망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제 생각에도. 망하진 않죠. 네, 절대. 손 놓고 있을 것 같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낮추든지 통화를 어떻게든 더 풀든지 하는 식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결국 그 친구는 돈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내 돈에 들어오는 이자율은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서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결국.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다. 이제 은행에 넣으면 그냥 손해네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넣으면 손해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도
예금하지 말고 돈을 써라는 거겠죠. 지금 이 상태는 결국. 하지만 돈을 쓰지 않으니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보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그래프로 보면 실질적으로 1996년도부터 현재 가장 위에 있는 게 예금금리라고 본다면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예금금리가 하락함에 있어서 일어났던 버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버블들. 그리고 이때도 버블이 있었죠. 2000년도 네. IT 버블이 있었고 또 떨어졌죠. 네. 그리고 또 예금금리가 경제가 잘 올라가다가 또 한번 2008년도 풀어주고. 서프라임 모기지를 터지면서 또 떨어졌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동력을 못 찾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와 기업과 개인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 이자율은 여기 보시면 이 0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마이너스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맞고요. 하지만 제 친구가 자꾸 친구 얘기해서 그런데 제 친구가 얘기했던 코스피 지수는 어떤가요? 1996년도, 그러니까 18년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99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죠. 물론 유튜브나 여러 언론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보면 우리는 꾸준히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옛날 가격이 다시 안 오는 것 같아요. 옛날 가격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고 왜?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약 650%가 올랐거든요. 이를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이를 평균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약 8.7%씩 오른 거예요. 복리로 치면. 평균으로. 네, 그냥. 평균으로 본다면. 만일에 내가 1996년도에 투자를 해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다면, 물론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수익률은 8.7%씩 계속 냈다. 하지만 은행 이자율은 2.3%밖에 내지 못해요. 왜?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이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 당시에는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 거의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수익률은 오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평균적인 실질 이자율은 10%가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투자도 해보지도 않고 이 투자의 세계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해본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보이는 것만 얘기한 거죠. 보면 다우존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잘 나간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결국 답은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 말에 100%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만 네. 또 우리는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199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올라간 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더 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2000년대 IT 버블 이후로는 계속 2012년까지는 거의 박스권이다가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아이폰 이후로 네. 결국 산업의 동력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이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국에 투자하든 미국에 투자하든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많아지는 통화량 가치에 비해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랐다는 건 팩트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그 친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꼭 이 친구가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꼭 봐야겠네요.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자는 내 손에는 이자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늘어나는 통화량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거 현- 감안하면 현재 받는 이자율은 마이너스고요. 네. 적어도 예금 금리가 4에서 5% 내지는 6%는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받는 이자율이 제가 있다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돈을 저축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는 게 없다. 그렇죠. 그때 돈의 가치가 지금 돈의 가치가 랑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건전한 투자 문화로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또 뭐 선전 매체들도 너무 많고요. 현재. 네, 그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은행 이자만이 답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 이자는 마이너스로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그레뉴이에라는 요리 아세요? 그레뉴이에. 아니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이게 프랑스 요리인데요. 네. 이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예요. 개구리. 아, 개구리. 이 요리를 어떻게 먹냐면요. 네. 버너와 냄비를 갖고 오면 그 냄비에 물을 채우고요. 네. 그 냄비에 개구리를 넣어놨습니다. 개구리는 보통 한 10에서 15도 정도가 가장 살기 좋은 온도래요. 그 물속 온도가 10에서 15도 정도가 가장 살기 좋은 온도인데 네. 그 온도를 버너에 불을 켜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책에서 뭐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네. 아니면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비전상실 증후군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젊은 친구들은 나는 지금 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제 그렇죠. 친구처럼 아까 성택 씨의 친구처럼 투자 필요 없어. 은행이 짱이야. 은행에 넣으면 내 손에 이자율이 들어오잖아. 2% 적금 예금 네. 뭐, 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점점 내 돈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삶은 저 개구리처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결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정주영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나한테 충고를 해준 거이긴 하지만 결국 그 친구도 투자의 세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쵸.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기가 아닌 건전한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투자의 필요성. 네, 투자의 필요성. 중요하죠. 그리고 마냥 금리가 예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히려 싶었습니다. 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맞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똑같은 말이네. 꼭 뭐 케미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언제든지 답변 가능하니까요. 꼭 이사간 곳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늘 같이 녹음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게요, 진짜. 앞으로 계속 이런 좋은 정보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